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료 다 받으셨죠, 그죠? 받으셔서 일단은 페이지는 4페이지 피시고요. 4페이지 피시고 일단은 저번에 이제 숙제 한번 내드렸죠. 그 숙제를 내드려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6주 완성이기 때문에 4주를 한 다음에 모의고사는 2번 이제 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 제 요 백선을 한번 전체를 다 한번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프로는 오셨을 것 같은데 안 풀어 오셨어요? 하나도? 대충 풀어 오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프로그램 했는데 제가 어디까지 프로그램 했냐면 얘기 안 했나? 했을 텐데요. 아 그래요? 오늘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같이 문제 푸는 걸로 가고 다음 주에 숙제를 좀 내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 나름대로 이 두께가 이제 조금 두껍습니다. 두꺼워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교재랑 막 문제하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보지 마시고 제 거 이거 하나로만 좀 정리를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제 요약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밑에 4페이지 밑에 가시면 문제풀이 팁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다 다뤄드렸습니다. 여기만. 그래서 요거 한 것만 잡으시면 거의 뭐 합격한다고 좀 봐요.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이렇게 도는 얘기가 제 이 백선하고 요거를 나중에는 적중이 많이 되니까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서 한번 훑어본대요. 근데 적중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다 강사들은 자기 자랑해요, 그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믿으시고 그냥 이 한 권에서 내가 승부를 걸겠다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첫날이니까 일단 문제풀이 팁 보면서 문제 천천히 한번 풀어보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맨 밑에 가시면 4페이지 밑에 문제풀이 팁 있죠. 이게 제 백선에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볼펜을 막 하지 마시고요. 연필로 체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여러분이 또 테스트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팁을 보고 다시 문제 풀고 팁 안 보면서 또 문제 풀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거죠. 밑에 보시면 문제풀이 팁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죠. 복합 개념은 그냥요, 이게 법경기예요. 법경기.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일체됐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내고, 그 다음에 법률적은 협의는 민법상이죠. 중부동산 강의는 요건 그냥입니까? 요건 법률적입니까? 법률적, 무형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도 무형이면서 우리가 요거 시옷 들어간다 그랬죠. 3번 생소상 시옷 들어가고 요거는 우리가 경제적이 되고, 기술적은 왜 우리 많이 외우는 게 공자 환희 기술 외우시잖아요. 유형이고요. 토지는 생산지이지만 무슨 지이기도 해요. 소비지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처음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4페이지 가시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뒤에 정답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뒤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 풀어보는데, 자, 1번서부터 한번 가보죠. 부동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우리가 공자 환희는 기술이잖아요. 자, 이건 밑에 법률적입니까? 이건 기술적입니까? 기술적이 되죠. 기술적이 되고, 그 다음에 협의는 민법이고 중부동산, 광의부동산까지 합치면 이건 물리적, 기술적이에요. 이건 법률적이에요. 법률적이 되죠. 그럼 얘랑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디귿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거 3번을 보시게 되면은 디귿번에 자, 요거 우리 보통 이 경제적 본다면 시오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따보세요. 3번 생소상. 요거 들어가면 요거 경제적이 맞죠? 그럼 요거는 정답이 3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3번. 그럼 1번과 2번이 바뀌었다는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들어가 볼게요. 법경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복합된 개념은 복합 부동산입니까? 복합 개념이 부동산입니까? 개념이 부동산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항공기, 어업권은 중부동산이죠, 여러분들. 그럼 이건 협의 부동산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부동산이라고 하셔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고쳐드려 볼게요.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요 1번과 2번이 바뀐 건 아시겠습니까? 아시고 몇 번이 정답이 돼요? 3번.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이에요? 개념이고, 자, 요거 협의입니까? 이건 중부동산입니까? 중부동산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정답은 정확하게 몇 번이 정답이 돼요? 3번이 정답이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꼭 풀어오세요. 이게 안 풀어오시면은 조금 효과가 없거든요. 같이 푸는 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여기가 별표를 3개 치시면 여기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오른쪽 맨 위로 가보세요. 5페이지로 가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신축 중인 건물이라도 기둥, 지붕, 벽, 외복이 완성된다면 등기 없이도 토지와 분리되어 독립된 무동 취급 안 된다, 취급된다. 되거든요. 신축 중인 것도 취급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박은 여러분들 몇 톤 이상이라고 보셨죠? 20톤 이상이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솔직히 만약에 시험 문제가 4페이지에 나온다면 1번이 유력해요. 근데 만약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걸 본다면 2번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찾으셨습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가장 옳은 걸 이제 보래요. 자, 그러면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요게 정답인데요.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이죠. 협의만 들어가요? 광의에도 들어가요? 광의 들어가죠. 그럼 넓은님의 부동산에 들어가죠. 등기 등록 대상이 되니까 한국의 선박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이건 1번이 정답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2번은 왜 틀렸을까요? 틀린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여기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물리적은 눈에 보이니까 무형입니까? 유형입니까?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의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요게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아까 신축 중인 건물도 사용 수용이 완료되기 전에도 토지와 별개로 부동산이 취급되지 않는다. 취급될 수도 있다. 취급될 수도 있고요. 선박은 몇 톤 이상이었어요? 20톤 이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는 만들 땐 생산재지만 사용할 때 소비재이기도 하죠. 소비재는 아니다. 소비재이다. 소비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합니다. 자, 따라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팁을 보시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푸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볼펜보다는 연필로 좀 체크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좋아서 제 강의를 딱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풀면은 또 틀려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래서 다시 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 강의 진행 이렇게 괜찮나요? 네. 괜찮아서 딱딱 틀어서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가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문제를 만들 때 쉽게 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안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안 불안하세요? 불안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가 튀어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만 마스터 하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보시면 테마 2에 보시면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부동산 정착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에 나온다면 테마 1 아니면 테마 2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문제풀이 팁 찾으셨죠? 연습을 해보자고요. 자, 토지의 정착물이 종속만 있는 게 아니라 독립도 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은 4개가 있어요. 몇 개만 있다? 그럼 4개가 아닌 게 종속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보시냐? 자,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암기법 돼 있죠. 그래서 따라서 독립해서 등물하는 명건이 그러면 독립물은 등기예요. 뭐라고요? 등기. 그럼 등기된 것도 독립된 걸로 보죠. 그 다음에 물은 건물이에요. 뭐라고요? 건물. 명은 뭐죠? 명인 반복을 갖춘 수목도 독립된 걸로 보죠. 건은 건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 재배된 것도 독립된 걸로 보죠. 이렇게 보시고요. 정착물은 구분 기준이 있다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할 텐데, 정착물이 이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불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불분명일 때는 정착물로 간주해요. 뭐로 간주한다? 정착물. 그러니까 쌍방의 관계가 매도자 매수자일 때 불분명할 때는 정착물로 간주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매수자 거로 가고, 여기 보시면 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동산은 3종 세트가 있어요. 몇 종 세트? 그럼 몇 개가 있다는 거야? 3개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따라해보세요. 가수차는 동산이다. 그러면 가수차 나오면 동산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가식중인 수목, 경작수화물,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에요. 이건 동산이에요. 동산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다연생 시물은 요거는 그냥 임대인 정착물로 넘어갔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볼까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위에 보시면 문제 1번 정착물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돼 있죠. 찾으셨죠? 그럼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몇 번이 정답인가?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장 맞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풀어드릴게요. 자,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에 독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 답세 독립하여 등무라는 명건이 그럼 4개가 아닌 거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독립하여 등이 뭐죠? 등기, 동그라미, 물이요. 건물, 완성된 것도 독립물로 보거든요. 명이 뭐였어요? 명인반복을 갖춘 수목도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권이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 재배된 거죠.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그냥요 독립된 게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라는 게 우리 시험에 나왔죠. 그럼 담장 도로 고량은 독립물이다, 종속물이다. 종속물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이 해설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로 쳐 있죠. 그러니까 노란 색깔을 친 게 틀린 지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볼게요. 그럼 아까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과 자연식생은 그냥 산에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럼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취급된다, 취급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가수 차는 동산 기억하십니까? 무슨 차는 동산? 가수 차는 동산. 그럼 여기 노란 색깔에 가가 있나요? 가가 뭐죠? 가시중 뭐 수가, 경작 수확물, 차가. 얘는 아까 3종 세트의 부동산이에요. 이건 동산에 들어가요. 동산. 참고적으로 이 가식 중에 묘목이 나왔거든요. 33회 때. 이건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동산. 동산에 몇 종 세트가 있어요? 무슨 차가, 자, 우리 가수차는 뭐죠? 동산이라는 거죠. 암기하셨죠? 그럼 부동산이다, 이건 동산이다? 동산에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형광등하고 저기 있는 벽시계는 물리적으로 훼손 없이 제거가 가능하죠. 근데 이 형광등은 이걸 띄게 되면 건물의 효용이 감소되잖아요. 이것도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정답이 돼요. 나중에 또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시고 우리가 임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토지와 임모 분리됐을 때 양도할 수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완벽합니다. 이 2페이지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죠? 꼭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또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보이죠? 넘기세요. 넘기시고 토지용어로 가겠습니다. 토지용어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좀 골 때린 게 오른쪽 가시면 여러분들 7페이지 가시면 7페이지 오른쪽에 3번에 오른쪽 3번을 한번 가볼게요. 지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지목에 여기에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을 하는 법률에 의해서 28가지 지목이 없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이 공시법을 제가 터치한다는 건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문제풀이 팁에 지목이 암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따라해보세요. 장차 1,000원. 긴 차가 1,000원이야, 타는데. 그러면 이따가 문제에서 공장용지는 공이에요, 장이에요? 장. 주차장은요? 차. 하천은요? 천. 유원지는 원. 그래서 시험 문제 이따 보겠지만은 감정평가 시험 문제 공장용지를 공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장차 1,000원이라는 것만 중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공시법을 좀 터치하는 건 그런데 그냥 이제 이렇게 갈게요. 우리가 제천에 살고 있는 양념 찰철수가 있었는데 묘지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잡종 과목만 전공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광체대 가서 우리가 유도 학사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사찰용지가 그러지 않죠. 사찰용지라고 그럽니까? 종교용지라고 합니까? 저수지예요, 유지예요. 유지. 대지예요, 대예요. 대. 주택용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묘용지, 항만용지는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공시법을 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3번의 문제를 맞춰보세요. 얻은 것만 지목에 들어갈까요? 깜짝아. 5번만 들어가죠. 그럼 왜 1번을 왜 틀었을까요? 유적지가 아니라 사적지가 되는 거죠.
알겠죠? 간혹 가다가 지목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사찰용지라 그래요? 종교용지라 그래요? 종교용지라고 하고, 자, 저수지라고 합니까? 유지라고 합니까? 유지라고 하고, 자, 주택용지는 아예 없죠. 그러면 전답 간에 있잖아요. 몇 번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죠. 꼭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토지용모의 테스트를 가는데, 넘기시면 토지용모 찾으셨습니까? 할게요. 자, 택지하고 부지 중에서는 택지가 넓어요, 부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는 건축 가능한 거와 건축 불가능한 것까지 다 들어가죠. 우리 바닥 토지고 택지는 건축이 가능하고요. 자, 필지는 그냥입니까? 요건 지번이 붙습니까? 자, 따보세요. 법률적. 그러니까 필지는 니을이 들어가니까 법률적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그냥이요, 지번이 붙어요. 등기 등록이고. 획지는 그냥입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합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해요. 그럼 가격이 돈이잖아요. 사람들은 돈 보면 어떻게 돼요? 획가잖아요. 획가. 그죠? 이건 무슨 적이 되죠? 경제적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이 여기 보시면 일단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일단지는 가격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획지도 일단의 토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용상 불가의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자, 따라보세요. 후보자 상호 간에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후보지는 상호간 찍고 이행지는 내에서 찍으셔야 되는 거죠. 전환이 된이에요? 되는 과정이에요? 가는 과정이고. 자, 우리가 맹지는 도로에 접선면이 없죠. 건축 허가 안 되죠. 근데 도로에 접선면이 생기면 요 자료용모의 토지는 허가 가능하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통 건부지가 높게 평가합니까? 나지가 높게 평가됩니까? 그럼 건부가 낮게 평가되잖아요. 그럼 나지는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사법상 제한을 안 받죠. 나지는 지목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대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대지는 그냥입니까? 지목이 됩니까? 근데 나지도 공장용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건부 강가의 나지라는 정의는 공법상만 있고 다 없다는 얘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럼 나지는 뭐만 있고 공법상 제한받고 다 없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럼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냥입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라는 거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켜야 돼요. 강화시켰을 때죠. 완화시킬 때보다 강화시켰을 때는 그 전에 건물이 있었던 게 난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잡으시고 공지는 자,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따라서 비워둔, 남겨놓은, 그래서 요런 거 나오면 공한지예요, 공지예요, 공지. 그 다음에 공한지는 도시-토지 방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놀러 가는 건요. 자, 따라서 유후. 유후는 놀리는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따라서 휴는 쉬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understand? 그 다음에 법주와 빈지가 나오죠. 법주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빈이 소유권 인정 안 되죠. 그럼 이용 가치는 반대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락지는 어떻게 돼요? 포락지하고 빈지를 많이 바꿔내거든요. 포락지는 그게 포자가 물가의 가장자리고 물에 잠긴 토지예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긴 건 빈지입니까? 포락지입니까? 포락지이고 한계지는 택지용의 최원망권이죠. 자, 이걸 묶어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 공시지가에서 표본지 공시지가라 그래요? 표준지 공시지가라 그래요? 표본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표준지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한 땅이 되고요. 표본지는 요건 지가 변동률 조사하죠. 그럼 요거 비급 들어갔죠. 그러면 지가 변동률 나오면 표준 찍어요, 표본 찍어요. 표본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문제를 풀어 드릴게요.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6페이지 가셔서 오늘 안 풀어오셨으니까 차근차근히 제가 풀어드리는 걸로 갈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지문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식하게. 그래서 이제 테마 3의 1번에 모두 옳은 거는 몇 개인가 이렇게 보는데, 자, 부지 하나만 맞아요. 아까 부지는 그냥입니까?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입니까?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니은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 고한지가 되겠죠. 공지는 비워둔 거잖아요. 그럼 토지의 지가 상승은 공지가 아니라 공한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빈지는 바다 육지 사이 해변 토지는 맞죠? 근데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 날리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대지라는 거는
원래 도로에 접속명이 없었던 맹지는 건축이 안 되죠. 근데 도로에 접속명이 생긴 게 자루형 모양의 토지거든요. 그럼 얘는 도로의 좁은 정성을 갖는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있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쉬는 거는 그냥입니까? 휴가 나와야 됩니까? 유휴는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 쉬는 거는 앞에가 휴한지가 되겠죠. 연습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건부강가가 원칙인데 건부 증가가 된다는 건 규제를 완화시켰을 때요, 강화시켰을 때. 강화하게 되면 규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위에 건물이 있었던 게 낫다는 거죠. 그럼 규제를 완화시켰을 때, 강화시켰을 때, 강화시켰을 때 건부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아까 제가 후보자 상호간에 이행 가능한 범위 내잖아요. 내가 나왔죠. 그 무슨 지다? 이행지가 되겠고요. 이행지가 되겠고, 이응번에다가 좀 별표 쳐보세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택지 안에 주상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택지 안에서 상업이 그러니까 주택이 상호로 바뀌었으니까 이 내에서 바뀐 거잖아요. 그럼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가 되겠죠. 이거 꼭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이행지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남겨놓은이라는 단어가 있죠. 남겨놓은 건 건부지예요. 이건 공지예요. 공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공장용지의 지목은 공입니까?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이 아니라 장으로 고치는 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뚜기라든지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국어가 됩니다. 국어가 되고, 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그럼 표본이에요? 표준이에요? 표준. 표본은 지가 변동률을 정할 때 하고요. 자,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택지용의 체험학교는 한계지가 되겠죠. 그러면 맞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추가적으로 2번에다가 좀 별표 쳐보세요. 예상 문제입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사 시험이 따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2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이거. 그래서 올해 34회 때 예상되는 게 얘네들이 이 지문을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일단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필지는 법률적 맞죠? 답보세요. 필지, 법률적. 근데 가격이 들어가면 획지예요. 여기 보시면 가격이 있죠? 그럼 가격은 이거 필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나오셔야 돼요? 획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2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요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아까 여기 보시면 아까 남겨둔 비워둔이 들어가죠. 그럼 비워둔 단계 나오면 낮입니까? 공지입니까? 공지가 되고, 자, 따라해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럼 표본이에요? 표준이에요? 표준지가 되고, 이건 특정 지문을 기준으로 한 택지용 체험학교는 한계지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근데 여기서 제가 찍어드린 게 2번을 찍었죠. 유력합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인중개사에서는 획지와 필지를 비교해서 예전에 나왔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 여기 하나의 필지라고 돼 있죠. 몇 개의 필지? 그럼 필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3번지를 가격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따보세요. 하나의 필지. 그럼 필지는 하나죠, 그죠? 그럼 하나의 필지가 그냥입니까? 2개의 획지가 됩니까? 2개의 획지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 하나의 획지, 이 한 필지의 이 획지가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이 한다는 거죠. 반응은 없다는 거죠. 다시 할게요. 이 한 필지인가요? 이걸 2개로 나눌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건 그 획지는 하나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성립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입니까? 2번. 별표 3개 치셨어요? 요거 강력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신 있어요. 자, 일단 요 하나, 둘, 세 문제만 보시면 토지 용어는 요것만 보십시오. 알겠죠? 이렇게 도움 좀 되세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주택의 유형입니다. 주택의 유형. 좀 시간이 되더라도 좀 천천히 나갈게요.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빠르면 또
또 말이 빠르다 그럴까봐. 자, 테마 4의 주택의 용어 찾으셨죠? 얘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찍어드릴게요. 얘는 어떤 게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 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주택 있다? 준주택.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찍어드리면 먼저 찍고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제가 소개해 드릴 거일 때 중요한 거는 준주택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른쪽 9페이지에 문제풀이 팁에 2번에 6번에 준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요거 별표 3개. 별표 3개. 제가 이제 별표 3개 친 거에서 나오면 좀 게시판 좀 올려주세요. 자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따끈따끈한 거예요, 이거. 4월 달에 나왔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준주택이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잖아요. 4개가 있었다. 근데 그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놈이 딱 낸 거예요. 그래서 준주택은요, 자, 여기서 갈게요. 자, 따라서 주택 외에서 몸을 놓기다. 노가 뭐죠? 노인모주택. 오가 기가. 주의하셔야 돼요. 다중주택이 아니죠.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같은 걸 얘기해요. 제2종 근린생활.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생활 숙박시설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현관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 안 내면 출제원 자격이 오래 없어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단모 넣었는데, 자, 딱 준주택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셔야 돼요? 몸을 놓기다. 다시 한번 몸을 놓기다. 주택 외에서.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주택은 단독과 공동이 있을 거잖아요. 공동을 이렇게 보세요. 따라서 연세대 기숙사. 그러면 이건 무슨 주택이죠? 공동주택에 들어가요. 그죠? 아가 뭐죠? 연이 세대가 다세대 기숙사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 안에서 우리가 그 핵심적인 글씨를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맨 밑에 가시면 그림에 암기법이라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다음에 연세가다. 그죠? 그럼 연세의 연이 뭐죠? 세대가요. 이거 무슨 주택이죠? 몇 개층이죠? 4개층이란 말이에요. 맞나? 그래서 얘와 얘의 비교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볼게.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4개층이면 얘 찍으셔야 되죠. 근데 면적이, 자, 잘 들어보세요. 작년에 나온 게 600제곱미터로 나왔어요. 그럼 이건 600을 초과합니까? 이하입니까? 뭐라고 나와야죠? 다세대라고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올해 시험 문제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올해 감정평가 시험 문제 1000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 1000제곱미터는 이하입니까? 600을 초과합니까? 뭐예요? 연립에서 나왔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 초과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초과 들어가면 무조건 뭐죠? 연립이 돼요. 아파트는 5개층인 거 아시죠? 다시요. 초과 들어가면 못 찍으셔야 돼요. 연립. 다음에 연초 찍으시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럼 봐봐. 얘랑 단독이지. 그럼 얘랑 비교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19세대 나오면 뭐고? 다가구. 학생 직장에 나오면 다중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다음에 19 다가구 이렇게 가시면 돼요. 19가 나오면 다가구 찍어야 돼요. 분위기 안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19 나오면 다중이에요? 다가구예요? 학생 직장에 나오면 요거 찍으셔야죠. 찍을 수 있겠어요, 이거? 할게요. 그럼 아까 페이퍼 가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딱 제가 얘기할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5개층 이상만 나오면 뭐예요? 아파트 초과. 한참 생각하고 있어. 다음에 19세대. 어떻게 됐어? 19 다가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어떻게 돼요? 학생 직장에 나오면 다중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기숙사는 공장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다중에는 공장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뭐 이거는 제가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내 동생이 300이잖아요. 누구라고요? 그럼 350세대요, 300이에요. 연세대 소형주택에 살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세대 구분형이라는 거는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의 공간을 일부러 구분해요. 그래서 이거는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러면 좌측에 보시면 여러분 테마사에 1번 문제 하나 있나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옳은 거 스타트.
자, 잘 익혀줄게요. 연립이 나오면 그냥입니까? 초과가 나와야 됩니까? 초과 나오잖아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초과. 자, 여러분들 다가구는 19는 맞죠? 근데 330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조건 다 660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공동입니까? 얘는 당동입니까? 단독이 되겠죠. 지금 다 고치고 계시죠? 요 노란 색깔 지금 잘 보이시죠? 요거. 그 다음에 자, 3번은 왜 틀어졌을까요? 330이 나오면 안 되죠. 무조건 660이 나와야 되고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5계층이 아니라 4계층 이하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아까 다중이는 학생 직장인이죠? 장기간 거주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고요. 660 이하 3계층 이하. 몇 번 정답? 4번. 제 동생이가 300이죠. 그럼 350이 아니라 300세대고 아까 연세대 그냥입니까? 소용주택에서입니까? 이 원룸이 소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죠?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되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10페이지입니다. 토지의 특성이 가장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문제 구성을 이제 4문제를 넣어봤는데요. 이게 쉽게 나오면 쉬운데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오른쪽 11페이지 가시면 문제풀이 팁이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볼게요. 항상 토지는요,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용도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따가 물리적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용도적, 경제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는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국지화입니까?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은 인접성도 관련되죠. 그냥이 돼요. 임장활동 해야 돼요. 정보활동. 지방세가 다 다르죠. 그럼 지방세가 다른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고요. 동사는 움직이고 부동산은 안 움직이잖아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성은 지역마다 다르다. 국지와 지역 분석 이런 거 나와요. 그 다음에 영속성은 오래 가죠. 오래 가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그냥요 배제돼요. 소모가 안 되니까 재생산이 안 되죠. 임대차 시장 발달돼 있고요. 가치본이 우수하고 투자 선호. 그냥 봐야 됩니까? 장래를 봐야 됩니까? 장기 예측을 해야 되고요. 또 수익환원법과 근거가 되고 부중성 때문에 생산이 안 되죠. 생산비 법칙이 안 되고 땅이 많아요. 땅이 희소해요. 그러면 건물을 올려야 되죠. 그럼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건물을 집약화시키고 수급 조절이 곤란해서 균형 가격이 어렵죠. 물리적 공급이 수지고 사회성 공급성 토지 공개념 강조하고요. 자, 공급자 경쟁이 생깁니까? 수요자 경쟁이 생깁니까? 그럼 지대의 지가가 발생하겠죠. 자, 우리가 희소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싶죠. 소유 욕구 생기고 또 부중성은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개별성은 물건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일문일가가 법칙이 적용되어 배제돼요.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개별 분석, 원리이론 도출이 어렵고 비교가 어렵다. 자,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비표준화, 비조직이라는 게 있죠.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따가 제가 시장 파트에 비독점이에요. 이건 그냥 독점이에요. 비가 빠지거든요. 이렇게 잡으시고 인접성 때문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죠. 그래서 개발이익이 환수 근거가 되고 외부 효과, 지역 분석, 부동성이고요. 용도면 대체 가능하니까 인근 지역이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무슨 이용해야 돼요? 체이용. 용도적 전환, 용도 전환 가능하죠? 그 다음에 가격 다운설 적절한 그냥 참고하시고 부동산은 쌉니까? 비쌉니까? 그럼 시장의 진입이 어렵죠. 그래서 소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어서 부채가 필요하고요. 자, 우리가 생산비 법칙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성이죠? 부중성. 재생산이 안 되는 건요. 영속성. 일물일가가 안 된다는 건 개별성. 자, 지역이 나오면 개별 찍어요? 부동성 찍어요? 개별 나오면 개별성 찍죠? 장기, 장래 예측 나오면 영속성. 부중성 때문에 수급 조절이 어렵죠. 그 다음에 지역 간의 또 부분 시장 간의 수급 불균형은 부동성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임대차 재고 시장은 영속성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1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 스타트. 다치게. 자, 들어갑니다.
국지화가 나오면 무슨 성이죠? 부동성이죠. 무조건 부동성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영속성 오래 가니까 장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임대료, 양도 차익과 또 소득이득 다 얻을 수 있고요. 부종성 때문에 조방화합니까? 집약하죠. 건물을 올려야 되는 거죠. 돈 벌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여기 개별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개별화는 부동성이 아니라 개별성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여기 소모 나왔죠. 소모. 소모가 나오면 이건 무슨 성이에요? 영속성입니다. 소모주도 재생산이 안 되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딱딱 끊어서 가시고요. 근데 좀 어려운 게 2번, 3번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이게 감정평가 문제 나왔던 건데 이건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소유이익과 사용이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된다는 건 오래 간다는 거잖아요. 무슨 성이죠? 영속성이죠.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한번 묶어보세요. 자, 테크닉인데 자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물리적은 된다, 안 된다. 용도적은요,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물리적으로는 그냥입니까? 물리적 증가가 안 됩니까? 된다는 건 무조건 알리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해 가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죠. 이거 틀린 지문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시 갈게요. 물리적은 돼요,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이 증가된다는 건 틀린 거잖아요. 언더스탠드?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다 읽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날려보시라는 거죠. 알겠죠? 그럼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공유수면 매립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부중성이 예외다, 예외는 아니다. 예외는 아니잖아요. 예외가 없으며 그러면 이거는 물리적 공급이 증가된 게 아니라 용도적 공급이 증가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 근데 시험장 가셔서 그럴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자, 할게. 물리적은 그냥 돼, 안 돼. 안 되니까 물리적 공급이 해당한다는 건 무조건 틀린 질문이죠. 하실 수 있겠어요? 용도적은 가능하죠. 근데 용도적이 안 된다는 것도 지워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비생산성은 부중성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럼 부중성 때문에 그냥입니까? 물리적 공급이 안 됩니까? 그럼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어야죠. 오케이? 그럼 용도의 관점이 아니라 따라서 물리적인 관점. 물리적. 그럼 물리적은 들어가면 가능하죠. 물리적은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약속이요. 물리적 공급은 증가돼요? 안 돼요?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렸다고 해서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용도적은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죠. 없다라는 건 무조건 틀린 지문이라는 거죠. 약속해요. 그래서 물리적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용도적은 된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는 이제 4번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따가 해드리고요.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이라는 건 토지가 움직이지 않고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자, 따라서 부동성과 인접성. 부동성과 인접성이에요. 아주 많이 푼 거죠. 인접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재밌는 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 앞에 지문은 맞는데 뒤에 지문이 틀릴 가능성이 커요. 자세히 보세요. 부동성 때문에 활동을 국지화시킨다는 건 맞아요. 아주 잘 갔는데 뒤에서 임장활동한 걸 배제합니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해 가시겠습니까? 요런 데서 틀리면 안 됩니다. 맞는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국지화 보고 임장활동 본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임장활동을 배제한다, 만든다? 만듭니다. 임장활동을 안 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4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 4번은 토지 오래 가니까 재고시장이 있잖아요. 절약이라는 게 있고요.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토지는요, 없어지지 않죠. 그럼 물리적인 감가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 근데 토지 옆에,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 들었으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영속성에서 감가된다는 건 무슨 적 측면에서요? 물리적 측면에서의 영속성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옆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나요? 경제적 가치 주변 사항에 따라서 변해서 하락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해 가시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도 조금 난이도가 높은데 좀 우리가 가볼게요.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대해서 2017년, 2019년의 감정평가 문제인데, 자, 지금 우리 학계론에서 아직 안 나온 거는, 자, 2번에다가 좀 별표 치시고 5번에다가 좀 별표 쳐보세요.
자, 5번은요. 정답이 5번인데 토지는 인문적 특성으로 인해서 위치가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바뀔 수 있고 행정적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사회적은 인간 관련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계획이라는 것은 자, 따라서 정책이 바뀐다. 자, 이건 따라서 행정적 위치. 행정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사회적 위치가 바뀐 거예요? 행정적이 바뀐 거예요? 행정적.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 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회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바뀐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사회적을 뭐로 고치셔야 돼요? 행정적으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냈냐면 얘네들이 골 때려요. 자, 토지를 오래 가니까 그냥입니까? 관리가 필요합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나왔었냐면 감정평가의 원가 방식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단어가 있죠. 토지는요, 원가 방식이 안 돼요. 토지는 무슨 방식이 안 된다? 토지는 왜 감가상각을 적용을 배제하잖아요. 원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것도 이해 가시겠습니까? 요거 지금 5번에다가 별표 치셨습니까? 그래서 하시죠. 이런 계획이 바뀌었다는 건 행정적이 아니라 사회적이 아니라 행정적이 되겠고요. 자, 영속성 때문에 감정평가의 원가 방식 이론적 근거가 된다, 되진 않는다. 안 돼요.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똑같이 나왔어요. 부동성의 일치의 고정성은 외부 효과가 발생했죠. 근데 제가 2번에다가 별표 치라 그랬죠. 요거. 토지는 분할할 수 있어요. 합병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그럼 토지 규모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잘 합병하고 분할하게 되면 용도를 여러 가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거 옳은 지문입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래서 요게 아직 안 떴어요. 우리 시험 문제. 요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 떴고. 자, 요거 떴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까 부중성 기억하세요? 땅이 희소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건물을 올려야 되죠. 그럼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죠? 그러면 제가 중요한 거는 지금 중요한 건 2번하고 5번을 자세히 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특성은 굉장히 좀 많이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근데 평범하게 나오면은 4번이에요. 4번 나오길 기도하셔야 되는데 딱딱 단어를 찾아서 나오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집약화라는 거 아시죠? 그 무슨 성일까요? 집약화는 부중성이 되죠. 토지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부중성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요거 소유욕 집약화 나오면 무슨 성 떠야 돼요? 부중성을 떠셔야 돼요. 연습하십시오. 요게 이제 가장 어떻습니까? 나올 수 있는 틀이에요. 그 다음에 임장 활동한다는 것 지역 분석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성이 되겠죠.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부동성이고요. 그 다음에 갈게. 자,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건 다 틀이잖아요. 이거 무슨 성? 개별성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문제는 쉽게 나오면 4번이에요. 쉽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 쉽게. 근데 어렵게 나온다면 오른쪽에 좌측에 2, 3번처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12페이지입니다. 자,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릴게요. 자, 테마 6에 가시면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딱 두 가지만 찍을게요. 얘는 너무 깊게 보지 마시고요. 공간은 어디서 나오냐면 문제풀이 팁에 가시면요. 자, 어디 가냐면 여기 보세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는 지표권에 들어가요. 뭐에 들어간다?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지하 지중입니까? 지표권입니까? 이거예요. 우리 제가 이제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하다, 지표다. 지표. 그러니까 지표권이 수평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럼 지표권 일부의 물에 관한 권리는 물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물을 이용하는 건 지표권 내용에 포함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2023년 감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별표 3개씩 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공간은 3차원 공간이 있다고 배우셨죠. 근데 이것이 구체적일까요? 구체적은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회 통념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죠? 그럼 그 고도까지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하지 않고 있다.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요거 나오면, 알겠죠? 내가 콕콕 찍어줄게. 오케이? 그럼 두 개만 가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하니, 지표니.
한계고도의 구체적 범위는 법률 정하지 않다는 것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간에서 얘네들이 낼 수 있는 산도는 감정평가를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1번의 정답 갈게요.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그 소유자가, 자 볼게요. 지중권하고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으로부터 얻는 이익이에요. 광물을 채굴하거나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해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하권이 아니라 지표권에 들어간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다른 것들은 약간 우리가 조금 제가 완벽하려고 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그 문제집에서 많이 돌고 있는 게 이거예요. 맨 밑에 가시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미치지 않는 범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죠? 그러면 소유권이 미친다는 거는 그 토지에 종속된 거예요. 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건물은 그냥입니까? 독립돼 있습니까? 소유권에 미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개인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럼 공적이에요? 이건 사적이에요. 사적. 용적률도 올릴 수 있거든요. TDR 들어보셨나요? TDR은 아직 은하에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사적 공주권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게, 항공권, 접하권은 사적이요, 이건 공적이요. 공적에 대한 기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지하수는 이용할 수 있죠. 근데 미채굴된 강물은 채굴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가 공적에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한계심도는, 여러분들이 그 지하철이 지나가게 되면 보상해 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한계심도가 보상과 관련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계심도 이내는 그냥입니까? 그 위에입니까? 보상하죠. 근데 한계심도 아래는요, 보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제가 2개 찍은 거 있죠? 그거 그냥 위주로 가져가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테마 6과 테마 7은 거의 희박합니다. 테마 7 가시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암기기법이 중요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밑에 암기기법 있죠? 자, 따라서 감자 먹는 관중은 개공임. 감자 먹는 관중이 개업공인사 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가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관중에게 감자를 서비스로 준다. 그러면 감자를 관중한테 서비스로 줬죠. 그런가요? 이건 서비스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개공임은 임대 공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임공서라는 3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감자를 관중한테 뭐로 줬어요? 서비스로 줬어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요, 이건 서비스업이에요. 이건 임대 공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개공임이 있었죠? 그럼 얘가 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비기 다 있죠? 주거는 이제 아파트고 비는 사무용인데, 기타가 토지예요. 근데 관리에는 기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시험 입학해서 기타 나가려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중개 대리업이고 투자자문업, 요것도 들어가고 감정평가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자, 조금 더 심한 학습을 가볼게요. 밑에 보시면 X가 있죠? 자, 할게요. 투자업이라고 나와야 돼요? 투자 자문업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문업이 나와야 되고, 금융업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문중개입니까? 중개대리입니까? 중개대리예요. 자문중개라는 게 안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떨까? 여기는 건설업이라는 게 안 들어가요. 뭐가 안 들어간다? 그럼 아까 제가 감자 먹는 관중은 개공임이잖아요. 그럼 이따가 힌트 줄게. 건설업은 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기타는 관리에 빠지죠. 알겠습니까? 그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럼 위에 1번을 풀어보십시오. 1번에. 아까 제가 감자 먹는 관중은 개공임이죠. 거기 안 들어가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갈게요. 감자 먹는 관중이 누구라고요? 개공임이에요. 파이팅 좀 하세요. 자, 감자 먹는 누구라고요? 관중이 누구라고요? 개공임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 건설업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요걸 외우시면 그 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답변 감자. 감이 뭐예요? 감자. 자. 간중의 간. 관리업. 중. 아까 개공임이죠. 개가
개발 공급 임대업이 되는 거죠. 이거 좀 먹히나요? 그러면 감자 먹는 간중은 개공음이 아닌 거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파이팅 하십시오. 그래서 건설업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넘길게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여기까지 괜찮아야 되는데 자 따라보세요.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이 어렵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많이 좀 염두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강의 들었는데 좀 괜찮나요? 총론은 그러니까 제가 염두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제 백선하고 핵심 정리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신 있는 놈입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염리 도대체 뭐 에듀윌 메가레 다 집어넣어놨어. 다 집어넣어놨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막 이것저것 갖고 하지 말고 그냥 내 것만 보세요. 화이팅.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